감사합니다. 안 켜주신다고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전선미 선생님 또 걸어가고 계셔. 자, 5분이에요. 다 오신 건가요? 지금 화면을 안 켜면 오셨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네. 화면 끄고 열심히 필기하고 계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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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들으실만 한가요? 어렵지는 않죠. 네.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렵게 말하지도 못해요. 자, 예전에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또 중복돼서 아나운서 같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해야 되겠네요. 자, 지난달과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중복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중복해도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자,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나의 고양이 질바슐레의 책은 많이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 책은 전집에 묶여서 단행본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책인데요. 단행본으로 나왔다가 사라졌구나.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글이 뭔가 설명해 줄 것 같은데 글이 되게 불친절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나의 고양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양이가 안 나오잖아요. 코끼리만 나오죠. 코끼리가 마치 고양이인 양. 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고양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죠. 네. 재밌습니다. 이 책 도서관에 혹시 있으시면 꼭 보세요. 영문판으로 사서 보셔도 좋겠죠. 이건 불어네. 네. 영문판도 있어요. 자, 글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해서 목소리와 소리 글로 써야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20세기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미지화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네. 자, 여기 보시면 뭐 오케스트라의 첫음 맞추는 라 음을 오보에가 쫙 이렇게 맞추잖아요. 맞추는 거를 정확하게 한눈에 보이도록. 자, 그다음에 로마나 로만신 안드리 레시브 두 부부가 만든 책이죠. 크게 작게 소곤소곤 나는 본다.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청각과 시각에 관한 책이죠. 이 책은 여러분 소장하셔야 됩니다. 이 출판사하고 별로 잘 몰라요. 편집자도 모르고 모르지만 이 작가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보시면 글자를 배치를 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번역된 글은 가끔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상대적이죠. 그런데 사실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질 때 우산 속에 나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고립된 것 같은 고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심각하네. 이거 한 6분만 켜놓으셨네. 점점 더. 자, 화면 켜놓으신 분한테 주소 받아가지고 선물 드릴까 봐요. 자, 네. 드릴까 봐요. 네.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자, 맛과 냄새. 자, 이것도 글로 표현합니다. 자, 산딸기 크림 봉봉은 보시면 이렇게 살살 녹아요. 맛있어요. 냄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산딸기 크림 봉봉을 보고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독후활동 책을 낸 걸 보고 제가 깔깔깔깔 웃었어요. 간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자, 이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간식 만들어 먹는 얘기죠. 400년 동안 100년 단위로 만드는 도구와 만드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 책은 역사책이죠. 네. 역사책이면서 뭔가 그 그거 뭐지? 주방에서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리하는 영역을
누가 하는가, 그리고 젠더 이슈에도 적합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인종 문제도 나오죠. 노예 제도도 있고. 네, 시대의 변화가 볼 수 있죠.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보면 훨씬 재밌는데 간식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뭐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빨리빨리 써먹으려고 이제 그림책을 보시니까요. 네. 선생님들 약간 까면서 중간에 자, 그리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맛있는 그림책에는 맛에 관한 표현이 들어있는 시들이 단맛, 쓴맛, 짠맛, 뭐 매운맛 해가지고 줄줄이 들어있는데요. 시도 좋지만 그림도 정말 맛깔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시와 재료, 오른쪽에는 음식, 만들어진 음식 있죠. 음식 이렇게 보면 절반은 술안주. 네, 자, 남자 작가, 남성훈 작가가 굉장히 그림 잘 그렸죠. 맛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오느라 숲속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나무에 앉아서 꽃향기를 맡아봅니다. 향기는 책으로 전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사실 그림만으로 꽃을 처음 본 아이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향기가 나는구나는 글로 써놔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얀 이런 뭐 물결 무늬가 이건 연기가 아니라 음식 냄새라는 것. 글이 없다면. 자, 저 밑에 군침 도는 냄새 잔치라도 하는 걸까요? 라는 글이 없다면 이것은 불이 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따뜻하다, 온도, 차갑다, 따뜻하다도 역시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림 틀막, 이건 탄형이 워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은 그림 틀 밖에 먼 거리나 굉장히 넓은 어떤 평원 이런 것들도 글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추운 겨울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뒤쪽 어딘가에라든지, 그 다음에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책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자, 글자로 알려주는 거죠. 이 책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림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부엉이 소리, 부엉부엉도 역시 이렇게 글자로, 물론 이제 입으로 야호가 아니라 부엉 하고 있다는 거를 글로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이것도 역시 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까마득히 펼쳐진 한없이 넓은 들판. 자, 그림책은 판형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이들이 들어놓을 수 있는 만큼 크기로 만들지 못하죠. 그 비슷한 책이 한 권 정도 있죠. 하나로 만들면서 동물원 책. 근데 까마득히 펼쳐진 이런 것들은 글로 쓸 수밖에 없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림은 바깥으로 다 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이 휘잉휘잉 부르며 뱅글뱅글 휘돌아요. 소리. 역시 소리도 소리나 바람이 부는 형태 이런 것들도 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어느 날 오후라든지 하루 종일이라든지 일주일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글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거 잘한 게 이게 지난달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집 이야기 이것도 역시 1905년에는 이런 일, 그 다음에 1901년에는 이런 일 하면서 연대를 탁탁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한 세기가 열린 지 5해 만에 시간의 흐름을 글로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사물의 움직임, 우당탕, 와당탕, 빌딩이 무너져 버렸네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사물의 움직임을 그런 형태를 글로 그런 상황을 글로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신 글의 위치를 보세요. 왼쪽에 강아지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얘가 지금 탑을 쌓아놓은 게 무너지기 직전의 찰나를 지금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와당탕 되죠. 자, 문장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야지 이게 문장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당탕 한 다음에 무너지진 않죠. 그래서 이 배치들도 잘 보시면서 찾으시면 좋겠다. 좋은 책을. 자, 그 다음 벤의 트럼펫은 흔들흔들 재즈 리듬에 몸을 들썩거리며, 들썩거리는 건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을 그려놨기 때문에 들썩거리고 가는 건 재즈 리듬에 좀 들썩거려 보셨죠?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리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달렸어요. 웬걸 그림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림이죠. 네, 붕 떠 있는 그림인데 바람보다도 빨리 달리고 있다라고 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책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셀리 글레이저와 밀튼 글레이저인데 밀튼 글레이저는 우리 왕년에 I love 뉴욕 해서 I heart 뉴욕 많이 입고 다녔죠. 그거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밀튼 글레이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부인하고 같이 그림책들도 몇 권 펴냈어요. 국내에 번역된 건 이거 한 권입니다. 그다음에 감정이나 심리, 뭘 좋아한다라든지 느낌이 좋다라든지 명랑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글로 표현하게 되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약간 연진이 같은 애가 있네. 자, 제 그림 정말 잘 그리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약간 왕따시키죠. 동양 아이라고. 네. 근데 빈자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했을 때 이거는 그 연출로 보여주긴 하지만 글로 확실하게 얘가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가볍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라고 할 때도 기분에 대한 건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예, 뭐 이걸 오노마토페라고 하죠. 근데 쿵쿵, 쏙부지, 사과가 주렁주렁, 치티뱅, 치카치카 이런 것들은 역시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소리라든지 달려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주렁주렁 매달려 있긴 하지만 주렁주렁 열렸는지 탐스럽게 열렸는지 그거는 작가가 어떤 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주렁주렁을 선택한 겁니다. 치카치카, 치카치카. 그다음에 이건 뭐 번역된 우당탕탕 야옹이 아이스크림이 꽁꽁 빵 공장에 들썩들썩 나와 있는데 이게 고양이 군단인 건 아시죠? 노란애꽃 군단. 이거 뺐어야 되는데 짜증나서. 네, 자, 카레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는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보글보글까지만 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달려가요까지 쓸 필요 없죠. 왜? 달려가는 건 그림으로 다 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그림으로 다 보여주죠. 자, 그렇게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면서 글의 역할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조형과 표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이제 쓰이긴 하죠. 기법과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책 자체, 책이 가지고 있는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책을 고르실 때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미술사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법을 보다 보면 이게 회화사에서 어떤 기법을 여기다가 적용했네?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은 가이아 스텔라, 그 다음에 크리시포름 이 두 사람의 작업인데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 혹시 아시는 분? 강의 들으시는 분 아시겠죠? 네. 질문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자, 러시아 구성주의 스타일입니다. 가이아 스텔라는 자기 그 작가 소개에 러시아 구성주의 화가인 뭐 나탈리 파랭이라든지 레베데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좋아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는데 어떤 기법을 활용했냐면 구성주의에서 주로 쓰던 게 판화 기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사물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탈리 파랭이라는 그 러시아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남편을 외교관인 프랑스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프랑스로 완전히 가서 살게 되잖아요. 러시아로부터 도망쳐서. 근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림책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나탈리 파랭의 작업들을 찾아보시면 이 가이아 스텔라의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 연출이나 이 구성이나 이런 걸 비슷한 책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속도. 이 책은 그 러시아 구성주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주로 쓰던 공판화 기법을 썼어요. 공판화 뭔지 아시죠? 형태를 칼로 이렇게 오린 다음에 그걸 하얀 종이 위에 놓고 스포츠 같은 걸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두 권 다 절판일걸요? 네. 안 팔려. 네. 그러니까 모르셔서 안 사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메시지가 강렬하고요. 글자는 많지 않지만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되게 아름답죠. 크리시포름의 책은 2권 정도 더 나와 있습니다. 컬러라마, 세상 모든 색의 뉘앙스를 말하다. 이 책은 뭐 일찌감치 절판됐어요. 근데 굉장히 두껍고 색깔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잠깐만요. 원래 책을 안 보여드리는데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되게 두껍죠. 되게 두꺼운데 내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색깔과 설명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네. 이 설명이 정말 감동적인 설명들도 많고 어떤 역사성, 색깔이 갖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놨거든요. 얼른 중고로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뾰족 반듯 단단 도형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나왔거든요. 엄청 재미있는데 슬라임이 나오는 진짜 유일무이한 책이죠. 슬라임이 나온다고요. 이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안 계신가요? 부모님은 안 사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뾰족 반듯 단단 도형나라의 왕과 왕비는 특히 국왕은 자기 자녀들이 완벽하기를 원해요. 완벽한 도형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틀에 갇혀서 키우지만 안 되죠. 그래서 왕비한테 갖다 버리라고 숲에다가 버리고 아예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죽이진 않고 난쟁이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난쟁이로부터 묘약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묘약을 먹고 딸을 낳았는데 완벽한 정삼각형 공주를 낳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뻐가지고 정말 나이가 들 때까지 잘 키웠는데, 자, 키우고 나면 공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왕자를 선발하려고 모았는데 삼각형 공주가 선택도 완벽합니다. 선택한 왕자가 바로 슬라임이었어요. 자, 해석에서 소개받고 구입해서 초등 3, 4학년과 읽었는데 재밌죠, 당연히. 네. 완벽한 정삼각형은 슬라임과 눈이 맞아서 도망쳐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안 사주겠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공주, 자, 딸, 안 사줄 것 같아요. 정말 안 팔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옛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뭔가 현대의 그 부모 입장, 자녀의 입장, 그다음에 자유롭게 태어난 아이들의 어떤 항변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시포름의 작업들이 앞으로도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 자, 지구 그래픽스라는 책도 도형 수업할 때도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아까 그 산딸기 크림 봉봉처럼 간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형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토리 라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단추 출판사에서 나온 지구 그래픽스라는 이게 지금 태양계, 은하계를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직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원래 레기나 히메네스는 그냥 그 파인아트 하는 분이에요. 근데 파인아트인데도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분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트럭 이야기 이런 것들은 네. 의미가 좋죠. 버려진 플라스틱을 뭉쳐가지고 조각해서 판화 작업으로 오래된 트럭을 수리해서 쓰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듣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강의 말미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스타에 그냥 한 2번만 올리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해성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주소가 바로 떠요. 그래서 그냥 줌 주소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죠. 자,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뭘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처럼 식사하실 때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정 백봉달은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오브제들을 배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옛 이야기, 유럽의 옛 이야기 이런 거 주인공들을 데리고 와서
선보여 주는 그런 책이죠. 그다음에 이건 기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작가는 독일의 작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뭐 연극으로도 많이 상영이 되지 않았나요? 카롤리네 케르의 그림은 그림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그 피규어들을 배치를 해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인화를 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 위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진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21세기 2023년 생각하면 '아 이걸 뭐 손으로 하고 있어. 컴퓨터로 하면 되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그 붓터치 이런 질감들을 완벽하게 아이패드나 컴퓨터로 그려내기 힘듭니다. 그걸 한 사람이죠. 네, 그러나 잘 안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네, 사파가 특이하다고. 네, 이나연 선생님 책 많이 보셨네요. 자, 그다음에 이 책은 사진으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진 그림책이 의외로 없어요. 자, 사토 마사히코라는 분이 기획을 하고 사진을 찍었죠. 사토 마사히코 그 사진을 찍었고 유프라테스 플러스 여기 되어 있는 유프라테스라는 일본의 유아교육과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결성된 팀입니다. 유프라테스 팀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재밌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아는 분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딱 넘기면 이게 나오죠. 털 깎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을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다음에 사진 그림책의 사실은 어머니라고 하시죠. 80년대 이미 타나 후반이라는 미국의 사진을 전공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공부하긴 했는데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이거 해볼까 해서 인화지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그냥 햇빛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나 후반의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책이 이제 작은 고양이에 관한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흑백 사진도 있지만 컬러 사진도 있습니다. 모양이나 형태, 숫자 색이 알파벳 골고루 있어요. 애들이 미국 애들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사진책을 안 사진가들이 이거 원래 사진은 되게 잘 찍어야 되잖아. 잘못 찍으면 진짜 이상하니까. 잘 찍어서 좀 사진가들이 해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조형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림책으로. 자, 그다음에 이것도 타나 후반의 책이고요. 오른쪽에 유재수 선생님이 기획한 책도 약간 비슷하죠. 네. 왼쪽이 타나 후반. 자, 그다음에 이제 자수를 놓는 그림책도 있죠. 근데 이 책은 일본의 그 자수책이랑 너무 흡사해 가지고 조금 더 창의적인 독창적인 기법이나 연출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 독창적인 책이 있죠. 이정덕 어머님과 우지연 딸이 함께 작업한 걸었어라는 책인데요. 우지연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이정덕 어머님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굉장히 편하고 거친 자수예요. 뭔가 정제된 딱 떨어지는 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감이 있죠. 달과 강이라는 팀 이름을 지으셨나 봐요. 비밀 친구, 눈물 콧물 땅, 손바닥만한 작은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느질한 천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걸 촬영해서 인쇄한 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름의 형태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12간지의 동물들을 구름의 모양으로 만들면서 김세홍 작가가 그 이젤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유화로 작업을 했어. 질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노란 우산도 그런 형태죠. 마구알미 조성경 작가의 이 물을 많이 쓰지 않고 아크릴로 빡빡하게 그려내는 이건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옛날 책이죠, 이 책도. 이런 조형도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질감 나는 것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위에 또 그림을 얹고 하면서 그려내는 작업들도 있고요. 고운 수채로 이혁배 선생님 작업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책을 고르실 때 주제와 시각 표현
이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림책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케이트 그리너웨이 메달을 주는 심사위원들이 정리해 놓은 심사 기준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거칠게 번역이 아니고 그냥 해석이죠. 해석해 놓은 것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케이트 그리너웨이라는 이름이 빠졌죠. 빠지고 영국에서는 이제 더 요토 카네기스라는 상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토 카네기스 메달 포 라이팅에서 글 부분, 그 다음에 메달 포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림 부분 따로 이제 나눠서 주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은 라이팅 부분은 카네기 맞나? 네, 카네기 메달이고 오른쪽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케이트 그리너의 메달 이 분야예요. 자, 요토는 뭐냐면 요토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죠. 요토는 이거예요. 책 읽어주는 기계. 자, 이 기계 장치가 엄청 많이 팔렸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실립이라고 하죠. 영국 도서관 사서협회를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요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약간 짜증나죠. 네. 이건 책이 없는 거잖아. 책을 보면서 이게 읽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어떤 주제를 어떤 시각 표현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케이트 그린의 메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전부 일러스트레이션이야.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특별한 독서 체험을 제공해야 하고 시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과 자극의 기쁨을 선사해야 하며 그래픽적인 요소를 먼저 고려한다. 만약에 글이 있다면 글과 그림의 시너지 효과에 특별히 주의한다. 자, 시각적 경험을 볼게요. 시각적 서사는 이치에 맞고 납득할 만한가? 책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은 그 다음에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책의 의미와 효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경험치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 다양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낯선 생각이나 새롭고 낯선 생각이나 경험 시각을 제공하는지 되게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이전에 없던 작업들.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우주 어디쯤 있을까? 인종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나혜 작가의 슛을 이분이 이제 책 2권 내셨죠. 달리기하고 슛 냈는데 슛에 보면 앞표지에는 모르지만 뒷표지에는 다양한 인종,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탄 사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런 게 없으면 일단 1차적으로 배제한다는 겁니다. 케이트 그리너웨이는. 자, 그리고 이제 재료면에서 아티스트 예술가의 어떤 스타일을 볼 때 어떤 방법과 재료가 쓰였는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료가. 아까 이를테면 뭐 구성주의가 판화 작업으로 했는데 뭐 독자에게는 독자가 이걸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우리나라는 많이 못 알아봤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책의 주제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지, 일러스트레이션의 질이 고르게 적용이 됐는지, 혹은 새롭고 창조적인가, 혁신적인가, 실험적이거나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책인가. 자, 그 다음에 이야기의 주요 사건과 서브 플롯에서 이야기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구성이 시각적인 이야기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러스트레이션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멋대로인 사람들, 요것도 좋은 책이지만 이미 옛날에 절판됐죠. 자,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너무 절판된 책이 많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판 안 된 책 위주로 보세요. 그 절판된 책들은 중고시장에서 찾아보시고 도서관에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책이에요. 굉장히 잘 만든 책입니다. 여러 가지 16가지의 사람을 정의를 하면서 그것에 적합한 그런 오브제들을 배치를 하고 아르침볼도 스타일로 왜
채소랑 과일로 이 프로필 초상화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스타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촬영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책들은 지난달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양하게 물성을 실험한 책들이에요. 책장이 점점 작아진다든지 혹은 책을 돌려가면서 보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싸운다든지 그다음에 3D 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뭐 그런 책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 있네. 아티스트 스타일 중에 색깔의 선택이 분위기와 감정을 나타내. 아까 뭐 색깔이 빨가네, 색깔을 보니까 따뜻하네,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에 집중해서 보셔라. 자, 이런 게 그거죠. 화나는 책, 잠자는 책, 사랑하는 책. 네.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 빨갛죠. 근데 우리 가족 하세가 슈에이 책은 가족이 3명이었는데 엄마가 사라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살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세가 슈에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딱 3개만 썼대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자, 그거 3개면 모든 색깔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섞으면서 했다. 자, 그런데 뭐 독자가 알게 뭐야. 그쵸? 네. 그래서 인터넷에 그 보도자료에 써 있습니다. 3가지 색을 썼다라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꼼꼼하게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택하시는데. 자, 그림을 되게 못 그려 보이죠.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작가가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모리나가 분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유화제를 쓸 때 공업용을 써서 한때 그 시절에 분유를 먹었던 아기들 중에 장애를 갖고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에요. 하세가 슈에이는 근데 굉장히 명석한 분이어가지고 그 그림책이 가져야 될 다양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도 쓰셨어요. 그림책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물론 번역이 안 됐죠. 번역이 될 거예요. 가을에. 지금 번역은 끝났고 교정 중입니다. 문지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정리를 해놓을 만큼 그리고 그걸 적용한 그림책을 만들 만큼 그림이나 연출도 훌륭하지만 내용도 너무 좋아요. 내용이 절대로 단선적이지 않고 뭔가 복선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서브 스토리 굉장히 탄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너무 하세가 슈이 자랑했는데 네. 그다음에 시각 표현, 시각적인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진정성이 없는 형식주의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소수자들이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사로, 안경, 보행기, 보청기,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 등이 소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과 몸에 대한 묘사 등이 그러니까 피부색, 머리카락, 몸집, 옷 등이 한 집단만 집중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슛이나 우리는 우주 어디쯤 있을까? 그것도 그 책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그걸 다 고려하는 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5권 정도 있으려나? 네,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뭐 휠체어를 탄다든지 뭐 보청기를 낀다든지 이런 게. 근데 알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이 흉흉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그림에 나타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눈토끼라는 책을 보시면 휠체어 탄 아이가 나와요. 꼬마 영화 감독 샬롯 안경을 쓴 약간 못생겨 보이는 애잖아요. 네. 그리고 새까만 옷을 입었어요. 이 밑에 보시면 이 모마라는 모마에 가보셨죠?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이죠. 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꼬마 예술가 시리즈를 기획해서 냈는데요. 그게 이제 주니어 랜덤하우스에서 번역이 되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20세기 초에 흑백 무성 애니메이션을 스톱 모션으로 만들었던 여성 감독 로테 라이니거의 이야기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꼬마 영화 감독 샬롯입니다.
안경 쓴 아이가 나와 있죠. 까만 옷 입은. 그다음에 세 바퀴로 걷는 염소 조이 보시면 이거 사람이 아니라 염소인데요. 앞다리를 쓸 수 없어 가지고 여기 그 목장주가 이런 휠체어 보행 보조 기구들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른 문화에 대한 존경이 있는가? 정체성 혹은 주제가 그림으로 나타날 때 얘는 평등과 공감,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인가? 그 다음에 고의로 이들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있는지. 자, 이 책은 20세기 초에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나오면 난리 나겠죠. 얘는 안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글이 달려 있잖아요. 메이벨 루시 에투엘은 이런 귀여운 그림 한때 이 인형도 일본의 큐피 인형이 아마 여기에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은 되게 귀엽고 잘 그리지만 이런 편견이 있었다. 그 시대에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때는 또 미국에는 금발의 백인 아이들만 표지 모델로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거를 깨트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이면서 미국에 가서 살았던 이민 갔던 교 후지카와라는 일본인 작가, 일본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은 항상 표지에 여러 인종의 아기들을 등장을 시켰다라는 거. 이 사람이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아무도 출판을 안 해줘서. 나중에는 딱 한 출판사가 해주죠. 교후지카와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그림 한 장으로 시작되었어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후지카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책의 수익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썼죠.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디즈니에서 일했었죠. 월트 디즈니와 같이 판타지아의 컨셉 아티스트로 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의 의미를 더하는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시각적 주제나 모티브가 있는가? 일러스트레이션이 텍스트의 효과를 높이는지 아니면 단지 장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책인데요.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매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에 적용하기 좋은 그림책이죠. 자, 보시면 반복적으로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새가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새가 있어. 이 새가 바로 이야기일 수 있다.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책의 크기와 모양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책의 주제에 맞는가? 저는 예제를 한 건 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찾아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했는지, 손글씨는 적절한지, 페이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책에 판형도 되게 특이하지만 악어가 배달되어 오니까 박스에 책도 상자에 악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제작비가 비싸니까 이렇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의 책이 있죠. 근데 이건 펼치면 보름달이 되는데 국내에 번역될 때는 직사각형으로 번역됐다. 자, 그 다음에 달림과 소년 이 책도 보시면 이브스팡 올센의 작품인데요. 자, 보세요. 원래는 길쭉하게 되어 있고 전집에는 길쭉하게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절반 나눠서 상철 위로 펼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림책에서 놀이성을 좀 찾아볼게요. 뭐니 해도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좀 웃기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뭔가 쿵짝쿵짝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죠. 키키의 산책을 보시면 아까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나의 고양이처럼 책을 보는데 독자로서는 고양이가 안 나오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죠. 특히 아이들은 고양이는 언제 나오냐고. 근데 여기도 보시면 독자만 아는 지점이 있어요. 작가는 아랑곳하지 않아. 자, 가자 키키하고 줄리앵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호랑이를 데리고 갔어요. 2개밖에 없네. 다른 가게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 줄리에게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강아지를 키키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줄에 리드 줄에다가 다른 걸 매달아놔요. 그래서 뭐 부렁이도 붙었다가 호랑이도 붙었다가 나중에 새도 붙었다가 그러면서 가는데
절대로 돌아보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볼 때는 키키가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되게 즐거운 그런 놀이처럼 볼 수 있는 책이죠. 길까 짧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놀이성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비슷한 장면이 반복이 되지만 다른 상황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쿵짝쿵짝. 1분 엄마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까 짧을까?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짧아. 그림 그릴 나뭇가지도 없다면 길지. 자, 다 아시죠? 경험하셨죠?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에 5분, 10분 해서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됩니다. 쿵짝쿵짝. 박수 준비 재밌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달레나 마토소, 마토주, 마또주. 네, 자, 박수 준비 해가지고 챙 하는데 1, 한 번 하는 거예요. 빨간 점을 마주칩니다. 챙 부딪혀요. 그 다음에 빨간 점을 2번 부딪힙니다. 쪽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을 3번 두드립니다. 똑똑똑. 근데 이렇게 마주친 빨간 점 2개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으로 어른이나 애나 모두 모여 앉아서 이걸 책장을 접었다 펼쳤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이거 샌드위치. 네, 있네요. 자, 끝났냐? 끝이 아닙니다. 자, 고르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읽으실 때 이걸 보세요. 이거 지난달에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제목, 작가, 번역자, 출판사, 서문, 책 속의 서평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라. 자, 보니까 번역자가 중역이 아니라 자, 최근에 유럽 책이나 뭐 중국 책 이런 것들 일본 책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유럽 책들은 그 유럽 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영어로 번역된 책을 다시 번역합니다. 영어 하는 사람들이. 중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내용상 생략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가 된다든지, 영문으로 번역할 때 이미 영어 쓰는 사람들이 뭔가 적당하게 자기들에게 맞게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텍스트를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람 씨는 핀란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핀란드어를 하는 사람. 이 책이 핀란드 작가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문호고 추천사 김지은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믿고 사게 되죠. 근데 워낙에 위고 출판사가 예쁜 책을 많이 그림책만 내진 않지만 예쁜 책을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건 에피텍스트다. 기억하세요. 에피텍스트는 책 자체가 아니라 책 밖에서 책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2는 또 있죠. 표지, 판형, 재본 방식, 재본선, 제목, 면지, 종이, 글자체, 레이아웃 등이 있는데요. 뒷표지까지 다 보셔야 되고 판형 확인하시고 양장본인지 어쩐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그림의 배치나 글자체 같은 걸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본선을 활용했는지 말았는지 체크하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페리텍스트입니다. 자, 합치면 이거죠. 에피텍스트와 페리텍스트가 파라텍스트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 자, 근데 이게 책 자체, 글 그림이라는 걸로 만들어진 내용 이외의 모든 것을 사실은 살펴보시고 책을 사셔도 실패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내용을 부각시키죠. 자,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아까 제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꽃 이름이었고 여기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들 이름도 다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식물의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또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림책을 읽으실 때 지금까지 제가 고르실 때 이걸 보셔라 라고 했는데 사실 고르실 때 기준이 체크리스트가 그림책을 읽으실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차근차근 읽으실 때 필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야금야금 그림책 잘 읽는 법 책에도 넣어놨는데 거기는 조금 더 정리가 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도 조금 수정을 했지만 제인 두넌이라는 미국의 연구자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93년도에 낸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진 않았고 우리나라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죠. 그 책을. 자, 그림책 탐색은 손으로 들어보며 크기와 모양을 느끼고 제목을 읽고 표지의 그림을 보고 글을 쓴 사람과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아는 작가의 경우 기대와 억측을 삼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 그럼 이들 의리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로 내가 이 작가 좋아했고 이 사람의 스타일 마음에 드니까 뭐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는 작가든 모르는 작가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작가는 아무래도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조금 삼가하시고 보셔라. 그다음에 글자를 읽으면서 그림을 쓱 넘겨보는 동안에 무슨 얘기하는지 대략 짚어보고 끝까지 글만 읽은 다음에 이 이유는 글을 배운 사람들은 글에 먼저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글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그림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요.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글과 그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브 스토리가 있다면 파악하기 그 다음에 그림책에서 한 걸음 거리를 두고 다 봤잖아요.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알아. 근데 순서대로 그림만 따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장면을 보면서 이미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 제목이 그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건데 그 앞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세 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관계 짓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미술 양식이나 역사적인 배경, 사상사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그림책 한 권 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까지 읽다 보면 전문가가 되겠죠. 네, 근데 재미있게 읽자면 그냥 주제와의 관계 정도 살펴보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다 봤다고 생각하면 이 그림책이 무엇을 나에게 암시하고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토론을 하시다 보면 진짜 깊숙이 그림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뭔가 놓쳤어. 다른 사람은 그걸 발견해 난 못 봤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죠. 네. 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책을 보시면 재미있게 즐겁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빨리 말했죠. 머리가 다 아프네요. 제가 빨리 달려가지고 머리가 띵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 마지막에 탐색하는 거 다 캡처하셨죠? 자, 다 보시고 책 읽으실 때 참고로 보세요. 네, 보시고 강의할 때 쓰시면 소문나니까 제가 쫓아가서 때릴 거예요. 자, 또 다른 다시 듣고 싶다고요? 네, 그쵸. 네. 어떤 분들이 제 수업을 한 4번 들어야 그때야 무릎을 치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알게 된다고 합니다. 네. 2시간 동안 푹 빠진 행복한 시간. 네. 칭찬하지 마시고요. 자, 뭔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강했으면 좋겠다. 혹은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요?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생각도 안 나시죠? 죄송해요. 네,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네. 배고프신가요? 네. 식사하셔야 되면 가셔도 되고 저는 끝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다 나가시고 다음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네. 자,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이런 트렌드가 예술 전반에도 같은 영향.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예술 전반에도 있는 게 이제 조금 그림책에 그림책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다양한 인종.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그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림 스타일만 보고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안 보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꼭 다시 보셔야 돼요. 보기 싫은 그림도 다시 보자. 싫은 그림 다시 보자. 마지막 PPT가 후루룩. 네, 제가 빨리 넘겼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만 하려고.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분 좀 빨리빨리 넘겼네요. 그림책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거 다 읽고 처음엔 천천히 글부터 읽으시다가 이게 그냥 만든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림책을 너무 가벼운 텍스트로 생각한다는 게 일단 좀 속상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수업할 때 써먹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자기만의 장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되게 커다란 매체인데 이게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죠. 되게 종합예술이에요, 그림책은. 영화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 영화에 될 거냐 하는데, 네, 그거 연출하는 게 작가 장난 아닙니다. 해성 프로젝트 검색이 안 된다고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제가. 네, 자, 해성 프로젝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많이 나가셔가지고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링크가 되는데 줌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제 블로그 유튜브 하시면 알림이 뜨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아이디는 419-327-2233. 비밀번호는 1111입니다. 운전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한 40분 정도 16권 그림책들 신간 중심으로 후루룩 훑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책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전달에 나온 그림책을 모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 주가 한국 그림책입니다. 내일. 네. 내일 오후 2시. 한국 그림책 사실은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외국 책들은 난리가 나죠. 좋은 책들은. 근데 이제 한국 책들도 좋은 책들이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은 엄청 칭찬하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다 설명을 드리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르실 때. 자, 여성주의 등 주제별로 들어봐도, 네, 그렇죠. 네. 그림책 고르기 제 방식으로 골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 네. 감사합니다. 황혜정 선생님. 이게 지금 주제별로 토론 그림책 365에 주제별로 그 나름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넌픽션 지식 그림책도 보세요. 넌픽션 보시면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 카테고리별로 많이 큐레이션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셔도 좋습니다. 사시지 말고 3만 원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서 사시지 말고 도서관에 신청하시든지 도서관에 가셔서 보세요. 네. 왜 안 나가세요? 나가셔도 되는데 끝나서 저는 있을 건데요. 네, 또 생각나시는 거 말씀하세요. 호슬기 선생님 식사하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뭐 뒤늦게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혹은 강의가 끝나고 나셔도 궁금하신 사항, 강사님께 전달하고 싶으신 거 도서관 쪽으로 이야기 주시면 또 저희가 잘 모아서 강사님께 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다시 또 전달 드리나요, 그분께? 강사님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네. 네,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AS 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립니다. 이나연 선생님 주 소통 채널은 블로그이죠. 네. 인스타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보기보다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비교적 그렇게 많이 늙어 보이진 않죠. 흰머리 되게 많지만. 네. 자, 내년에 환갑이에요. 여운이나마 못 나가신다고요? 네. 식사 맛있게 드세요. 토요일 2시 꼭 오십시오, 신주연 선생님. 네. 무엇이 세련돼 볼까요? 제 헤어스타일이요. 네, 비싸게 주고 잘랐죠. 수업하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네. 다른 그림책에 관한 질문해 주세요. 이상한 말씀하시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되겠네요. 자,
어떤 분들은 4강을 한 달 내내 들으셨는데 마지막에 느낀 점 얘기를 하라니까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그럼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목소리만 남았다 해가지고 제가 뵙기만 해도 즐거워서 나가기 싫다고요? 진지해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실제로 대면으로 한번 뵈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그림책 수업도 많이 듣는데 최근 트렌드 분석을 많이 하셔서 타 강의와 큰 차별점이고 아카데믹한 강연이 참 좋았습니다. 이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나연 선생님 끝까지 화면은 안 켜시고 계속 하시고 화면을 켜셨나요? 이나연 선생님? 네, 켜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다른 강의와 다르다. 네,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죠. 네,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림, 글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시립대 대학원도 뭐 졸업은 못했지만 잠깐 다녔고 김혜진 사서 선생님 제 강의를 또 여나요? 네. 1년 내내 그림책 학교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구나 와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한 3년 떠들 수 있어요. 자, 계속 그림책만 가지고. 네. 타지라 줌으로 부탁드린다. 네, 맞아요. 줌이 있어서 너무 좋죠. 네. 저도 줌 덕분에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시립대 평생교육원도 그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물론 도서관 강의가 무료라서 좋죠. 네. 자, 다른 데는 사실 돈 내야 되잖아요. 제가 보면 제가 강의를 모집을 하면 많이 안 오세요. 많이 안 오시는데 이렇게 순천 100명 오잖아요. 그다음에 서초는 40명, 40분 이렇게 오시는데 돈 받는 강의는 안 오시더라고요. 서초도 분발해서 좀 더 좋은 강의 많이 자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네. 참여해 주시고 또 강사님들께서도 저희 기관에서 요청 드리면 좀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네. 네,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해성 프로젝트 안내도 있고 제가 간간히 이제 책들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평도 올리고 하니까 오셔서 보세요. 제가 이상한 책은 이상하다고 쓰고요. 그다음에 짝퉁. 아무래도 이 책은 어디 걸 베꼈어. 이런 것들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죠. 네. 자, 12시 2분. 네, 사서 선생님. 사서 선생님까지 챙기시네요. 이나연 선생님. 정체가 궁금한데. 자, 해석 지난달부터 체크 중인데 2시라 어린 아기들 관계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 이어폰 끼세요. 한쪽만 끼시고, 한쪽으로 애들이 들으시고,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들으셔요. 저희가 이거 녹화한 걸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 긁어서 보시고 자기 강의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100회 이전까지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 팟캐스트 팟빵에도 영상을 올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12시 3분인데 배고프니까 이제 헤어지죠, 우리. 네, 자, 다음 기회도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